제가 사장님을 알게 된 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저희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17년? 18년? 그때쯤 아닐까요? 맞아요. 그때 만나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 뭐지? 헤드라인 생성기야?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몇 달 뒤에 헤드라인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전월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세와 월세 비중이 2022년에는 5대5 정도였다가 23년, 24년 지나가면서 거의 60%로 월세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시장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 수익률도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서울 임대시장에 진출을 할 거다,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뭐 시간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 3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미국의 하인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그 외에도 미국과 영국계 사모펀드 자산운용사까지 서울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의 임차를 살려면 정령 월세만 남고 그 주인은 공공이거나 국내외 금융기관들, 기업들만 남는 건가요? 확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확정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확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확정일까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이 땅에 있던 정부가 부자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역사 5,000년을 돌이켜보면은 나라가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나라가 부자였던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공공으로 주거를 해결한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운막조차도 개인이 운막을 팠어야지 정부가 운막을 제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는 알아서들 민간에서 해결하는 거고, 정부가 대출을 해준 적도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 집을 빌릴 때 돈이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주거를 제공받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세제도가 왜 존재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전 근대적인 금융제도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시장 자체도 해외같이 선진적인 모습으로 돼 있지를 못했다.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전세가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도 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다 떠올려 보시겠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집을 구해줘야 되니까 광화문 앞에 풍림 스페이스본을 구해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느냐 하고 갔대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짧으신 분들은 야, 그 돈 은행에 맡기고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목돈을 맡기고 주거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주거 제도를 전세라는 민간의 계약으로 잘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걸 누가 없앴죠? 이번 정부에서 없앴던 겁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거 시장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말이 전세 플러스 사기가 아니라 사실 그냥 사기였는데, 그거를 갑자기 전세 사기라는 단어로 바꿔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 대출 제도를 악용해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거를 갑자기 전세가 사기인 것처럼 전세랑 사기를 동일선상에 두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갑자기 전세는 사기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도 한몫했죠. 거기다 전세는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시장을 갑자기 월세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서 전세가 존재하다 보니까 벌어진 또 좋은 일은 뭐냐, 월세가 무지무지 쌌거든요. 대한민국의 월세란 그 어떤 것보다도 쌌어요. 대한민국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웬만하면 다 비싼데 월세는 무지무지 쌌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전세 제도로 돌아가니까 월세를 놓는 사람도 없고 구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월세 자체가 망가져 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형 임대를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부터 정부라고 하면 좀 그렇죠, 관료들이 이 임대시장을 기업형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했을까? 사실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관료들 자신들한테 돈도 하나도 안 생기는데 임대시장을 더 큰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처럼 일반인들끼리 서로 임대 놓고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하길 원했을까? 이런 일들이 다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점점 보증금이 커지니까 가계대출 이야기 자꾸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럼 전세보증금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전세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럼 전세를 없애면 보증금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일단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죠? 이거야말로 럭키비키예요. 관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월세 시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전세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굳이 월세를 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전세가 문제다, 공포를 심어주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포를 심어주면요, 생각 많이 안 해보고 일단 겁부터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전세 구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양산이 돼 있지만 그건 진짜 사기꾼들의 문제인 거고, 아무튼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 이퀄 사기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 전세 시장 자체를 괴멸시키겠다는 노력을 했고, 지금 시장에 전세를 많이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냐?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였거든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를 다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은 결국 월세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월세를 누가 공급하느냐? 금융기관들이 공급하겠죠. 금융기관들은 튼튼하다고 다들 믿으시니까 금융기관이 놓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셔서 심지어 그 금융기관들 자회사의 카드회사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금융자회사 중 어딘가가 새로 생겨서 주택 관리도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금산분리 완화일 겁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에서 금융을 소유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금융에서 산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들 있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한은행은 요즘 배달앱도 하고 있죠. 땡겨요라는 배달앱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금융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면 금융기관들이 하면은 자본구조 워낙 튼튼하니까 일반인들도 금융기관이 하면 믿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임대 놓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 금융기관이 할 거래. 근데 이렇게 금융기관을 열어주면은 일반 기업들 참여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특히 일반 기업들 중에서 해외 기업들의 참여는 더 열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해외는 이미 일상적이니까, 해외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임대업이니까 해외의 대형 업체들이 등장해서 국내에서도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들을 규제하고 법인들을 열어주는 순간 해외의 선진 자본들은 마구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근대적인지 다들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전 근대적인 게 바로 농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임대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개선하겠다, 큰일 하신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열어주신 겁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업체들이 등장을 하겠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살 주식 생겼다고. 그런데 막상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도 해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뭘 의미하겠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전같이 서울 아파트가 월세 수익률이 막 1% 초반밖에 안 나오던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서 2% 중후반만 나와주더라도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임대업이 상당히 안정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게 마땅하고, 여기다가 전세라는 게 더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순간 임차인들은 알아서 월세를 내시는 거죠.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소득의 한 10%에서 15% 정도 월세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들은 적어도 40% 가까이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임대료 내느라고 허덕거려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상황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그나마 사람들의 소비를 유지를 해주는데, 월세 구조로 가게 되면 더더더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영업은 더 안 되겠구나, 점점 일파만파 커지죠. 일들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그나마 천국이었고요, 앞으로는 점점 지옥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 서민 위하는 것처럼 하는 정책들이 결국은 다 서민 죽이는 거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이에크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그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항상 선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세상에 선과 악이란 없어요. 누가 이익을 보냐 마냐의 이슈만 있는 거지, 선, 악으로 구분하시는 순간 내가 선인 줄 알고 우리 편이 선인 것 같지만 다 우리 편이 악입니다. 항상 누가 이익을 더 보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일인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선악을 항상 구분하시니까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론, 월세 시장은 더 열릴 거고, 이 월세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소득세가 매우 불리한 나라다 보니까 월세 받는다고 괜히 몇 개 더 사시는 순간 돈 많이 버시는 고소득자들 같으면 오히려 세금 내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즉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임대사업 참여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은 열리는데 나는 못하잖아, 이게 맞는 겁니다. 나는 못하게 하고 그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들끼리 해먹는 과정에서 관료들은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상상 한 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그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개인들보다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관료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정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 영상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 들으시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 오시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가 이런 묘미가 있잖아요. 영상에서 들은 얘기보다 좀 더 매운맛 이야기를 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임대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냥 결론은 한 줄로 끝납니다. 지옥문이 열렸다.